실질 환율 지표로 봤을 때 세계에서 일본인의 상대적인 풍족함은 8, 90년대와 비교해서 절반 정도로 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심각한 상황을 전하는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어 한국과 비교를 하는 기사도 몇몇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근 전해진 일본의 부유함은 70년대로 돌아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40년 전부터 임금 증가를 보면 슬퍼진다. 외국에 가면 일본의 물가가 싸다는 것을 현저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건 사실 피부로도 느끼고 있다. 유감이지만 일본은 점점 가난해지고 역으로 해외에 돈을 벌러 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현지 반응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였다면 부정적인 현실을 회피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응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겠지만 이제는 진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은 1990년대까지 성장해 그 기술을 살려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너무 안간힘을 쓴다. 겉모습만 선진국인 나라, 일본 일반 노동자의 임금이 한국 이하라면 한국인들이 더 생활의 여유를 가진 풍족한 삶을 보내고 있다는 말인데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힘들어진다고 해서 한국에게 뒤처질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며 근거 없는 우월감에 빠진 반응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할 건 바로 자기 자신들인데 말입니다. 이란만 비싸도 손을 벌벌 떤다는 일본인들의 현재 상황에서 일본이 어느 정도로 가난해졌는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인 주부는 여윳돈이 없는데 어떻게 쇼핑을 할 수 있겠어요. 밖에서 구경만 하고 프랜차이즈에 가서 밥이나 먹고 수다 떠는 게 다입니다. 라며 일본 젊은이들이 돈을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젊은 층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부야 거리는 최근 주말이면 가만히 서 있어도 저절로 떠밀려 갈 정도로 붐비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고가를 취급하는 곳은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고 저가를 취급하는 매장은 발을 디딜 틈도 없이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이래내 벌벌 떨며 목숨을 거는 일본 소비자 시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백앤샵의 성장입니다. 백앤샵은 현재 일본에서 오프라인 시장으로는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일본에는 다이소뿐만 아니라 세리아와 캔두, 와츠까지 4개 회사가 치열한 점유율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성장 정체를 벗어나려는 대형 유통회사까지 백앤숍에 새로 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한국 3.2%, 미국 6.2% 등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미미한 수치이지만 9월 0.2%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일본의 소비자 물가는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매달 마이너스 행진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물가와 임금만 빼고 다 오른다는 조롱이 나올 정도로 일본 경제는 90년대 버블이 꺼진 이후 30년 가까이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져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가 상승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일본만 홀로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것은 내수 의존도가 강한 일본에서 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상품에 반영하지 않고 임금도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데도 일본인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 이유입니다. OECD에 따르면 1997년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일본의 급여는 90.3입니다. 한국은 158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한국 직장인의 급여가 58% 오르는 동안 일본은 역으로 10% 하락했다는 말입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운 좋게 세계 3위 경제대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으나 임금 상승률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빈 강정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길래 싶으실 것 같은데요. 세계의 물가 수준을 비교할 때 쓰이는 맥도날드 빅맥 가격으로 비교해보면 야 얘네 진짜 심각하네 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990년 370엔이었던 일본의 빅맥 가격은 현재 390엔입니다. 놀라운 수준을 넘어 조금은 소름이 끼치는 수준입니다. 30년 동안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은 건데요. 반면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빅맥 가격은 2.2달러에서 5.66달러로 2.5배 올랐고 중국은 8.5위안에서 22.4위안으로 2.6배 올랐습니다. TV 도쿄에 따르면 일본 직장인들의 점심값은 평균 6,680원인데요. 이것 역시 뉴욕의 평균과 상하이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일본이 심각한 수준으로 가난해진 거죠. 일본이 자랑하는 문화가 하나 있죠. 바로 식도락 문화인데요. 월급이 줄어들면서 이 문화 역시 움츠러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치를 최고 횟감으로 치는 일본은 세계에서 잡히는 참치의 25%를 소비했는데요. 최근 최고급 참치는 대부분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 수산업체들이 최고급 참치 경매에서 번번이 패배하기 때문이죠. 고급 식재료를 수입하는 일본 식품업체 마루하니치로의 전체 수입량은 9년 새 60% 감소했습니다.
니케이 신문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케미 마사루 마루하니치로 사장은 10년 전만 해도 일본 식품업체들이 고급 식료품 경매에서 중국 등 신흥국에 지면 화제가 됐지만 이제는 일상 다반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에도 임금 문제가 존재합니다. 일본 식품업체들이 경매에서 밀리는 이유는 식재료를 고가에 구입할 일본의 외식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30년째 소득 수준이 제자리다 보니 일본의 외식업체들은 손님이 떨어져 나갈 것을 우려해 판매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신 도매업체에는 매입 가격을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 가격은 뛰는데 매입 가격을 올릴 수 없으니 경매에서 좀처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난 대게의 가격은 10년째 2.5배 올랐고 대다수 일본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좋은 참치와 대게는 소득 수준이 높아져 2.5배를 더 주고도 기꺼이 사먹겠다는 중국과 동남아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반면 가격이 저렴한 대신 질도 그만큼 떨어지는 식재료들이 일본인들의 차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통 전문가들은 오죽하면 일본인들이 더 이상 고급 참치나 대게를 못 먹게 됐다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서비스도 가난한 일본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일본인이 많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가난한 국가로 취급되어 배려까지 받는 굴욕적인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아마존닷컴 프라임 회원 연 회비는 각각 13,000엔, 12,000엔인데요. 일본의 연 회비는 그 절반 수준인 4,900엔입니다. 최근 경제지 등에 자주 등장하는 이중가격이란 표현도 일본과 해외의 소비 격차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중가격은 외국인과 내국인인 일본이 서로 다른 가격대에서 소비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일본 최고급 호텔인 오크라가 2019년 개관한 헤리티지룸은 1박에 7만엔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이전까지 외국인 관광객으로 항상 만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진국 수도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가격치고는 싸다고 느끼는 외국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본 물가가 30년 동안 오르지 않는 동안 다른 나라의 물가는 꾸준히 올랐고 일본의 상대적 빈곤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들은 살인적인 일본 물가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라고 입을 모읍니다. 사실 일본이 관광대국이라며 거의 노래를 부르다시피 할 때부터 이상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관광객이 몰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물가가 저렴하다는 것이고 그건 디플레이션이 있다는 것, 즉 경제발전이 둔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은 관광은 중요한 산업이지만 지나치게 국가의 핵심 어젠다가 되었을 때는 위험 신호라는 생각을 전하며 일본과 그리스, 이태리를 예로 들기도 해 국내 네티즌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전 세계와 역행하는 일본의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기는 어려운 만큼 결국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일본 정부는 최근 휘발유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플레이션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또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려는 미국 요청에 따라 비축유 방출 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명중 니케이 기초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임금이 올라야 물가가 오르는데 일본 기업은 경쟁력이 약해져 임금이 안 오른다면서 경쟁력이 약해진 기업이 투자도 하지 않아 생산성이 오르지도 않고 임금도 증가하지 않아 고용 불안의 비정규직만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르지 않은 물가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어버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일본 작품이 더 이상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인재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애니메이터 연출협회에 따르면 일본 애니메이터의 54.7%는 1년에 400만엔도 벌지 못한다고 합니다. 민간기업 평균인 436만엔을 크게 밑돌고 있는 건데요.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 제작사와 영세 제작사 소속 애니메이터의 처우는 훨씬 열악합니다. 이를 틈타 중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은 월급을 50만엔 이상으로 제시하며 일본 애니메이터를 빼가고 있습니다. 곧 일본의 만화 산업도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미 일본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은 돌이키기 힘들 만큼 약해진 듯 합니다. 오죽하면 또 전쟁이 터지지 않으면 회생 불가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나마 관광산업에 사활을 거는 듯 하지만 여기에서 반전을 기대하려면 개방성이나 활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팩스나 도장으로 상징되는 너무도 폐쇄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100년 전 일본은 개방으로 흥했고 조선은 쇄국으로 망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흐름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